거친 남녘바다, 명품 조기의 계절이 왔다. (3미터의) 높은 파도, 맨몸으로 바다와 맞선 사람. 황금어장을 찾아서 망망대해를 누빈다.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목숨을 건 위태로운 작업이 계속되고, 중국 어선과의 충돌 위기 속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밤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조기잡이 현장.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목포항. 조기잡이철이 되면 이곳의 밤은 대낮처럼 밝다. 조업에서 돌아온 어선들이 저마다 조기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물에 걸린 조기들을 배 위에서 따지 않고 그물째 냉장 보관해 육지로 가져온 것이다. 최근 서남 해안에 형성된 조기 어장이 풍어를 이루면서 어민들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물고기가 그물코에 꽂히게 잡는 방식으로 조기를 잡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떼는 것도 일이다. 하지만 씨알 굵은 조기를 보면 힘이 난다. 요거는 훌륭한 참조구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 참조구. 아, 이 정도면 되게 큰 거예요? 네, 되게 크고요. 10마리 정도 40만 원 한대. 네? 10마리 40만 원. 배 쪽에 황금빛을 보이는 참조기. 빛깔 좋고 큼직한 녀석들이 어민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밤이 깊어가는 항구는 환하게 집어등을 켠 어선들로 꽉 들어차 있다. 입항한 어선들에서 내린 그물을 털어내느라 어민들은 부산하게 움직인다. 그물에서 조기를 분리해내는 작업에는 이 지역 여자들이 동참한다. 남자들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30시간도 땄어. 30시간이요? 어우. 지금은 이제 사람이 워낙 많은데. 아니, 그 허리나 이런 데 안 아프세요? 팔이나? 왜 안 아파요? 아프지. 아, 힘들지는 힘들지. 안 힘들었어요. 힘들어라. 돈 벌라고 하지. 남자들이 배에서 그물을 내려주면 여자들은 조기를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조기 풍어를 맞은 목포항.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꼼짝없이 서서 일해야 한다. 살을 내는 겨울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이들의 작업은 계속된다. 다음 날 아침, 항구에서는 그때까지도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지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는 어민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이렇게 조기잡이철이 되면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주민 모두가 나와 매일 밤샘 작업을 한다. 그물에서 떼어낸 조기는 크기별로 선별해 상자에 담는다. 총 잡은 상자가 몇 상자예요? 1200개. 이제 얼등하게 이제 1500개, 2000개 잡은 배가 있는데 그런데 드물지요. 이 정도면 많이 잡은 거예요. 밤을 꼬박 샌 후라 몸은 고될지언정 어민들의 하루는 매일 희망으로 가득 찬다. 그날 오후 오전까지 그물을 내리는 작업에 매달렸던 어부들이 항구의 모습을 나타냈다.
출항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은 바로 조기를 담을 상자다. 이게 저 콘테너 실으면 한 200개 정도 돼. 야, 우리가 고기 잡는 건 한 5, 600개만 만성이라고. 아니면 차만 들고도 못 들고 도네. 조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라 상자를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약 40톤에 달하는 배를 타고 조기잡이에 나설 인원은 총 15명. 신경 써서 챙기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음식물이다. 내내 힘쓰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끼니를 제대로 챙겨야 하는 것이다. 한번 출항하면 배 위에서 장기간 지내야 하다 보니 그 양도 만만치 않다. 며칠 정도 이제 조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5일. 보러. 모든 준비를 마치는 데에만 3시간 이상 소요된다. 출항 전 선원들은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고 각자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다. 조심해 가요. 가족분하고 통화하시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자 갔다 오라. 조심해 갔다 오라. 잠시 후 배가 드디어 바다로 나간다. 보름간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조타실에서는 이 배의 키를 쥔 선장 최강주 씨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지금은 이제 어디로 나가세요? 아, 강원도 근무가 제일 좋을 때는 10월, 11, 12월 달에 제일 핑크죠. 조기는 10월부터 제주와 가거도, 흑산도, 추자도 근해까지 몰려들어 봄까지 그 바다에 머문다. 때문에 어부들은 이 시기를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배가 어장을 찾아가는 동안 선원들은 밀린 잠을 청한다. 어장 도착과 동시에 고된 작업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배가 어느 정도 바다로 나가자 선장이 조타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조촐하게 차린 음식 앞에 섰다. 아, 이제 만선을 하고 밥 한 그릇 차려놓는 거예요. 큰 고사는 아닌데 정성이지. 안전한 항해와 풍어를 기원하는 의식 앞에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모습이다. 그시디. 부사실에서 이제 만나는 거 같으세요? 아, 그래야지. 연락 온 것인데. 목포항에서 8시간을 달려간 곳. 배는 어느덧 어장 근처에 도착했다. 새벽 5시. 선장이 신호음을 보냈다. 14명의 선원들이 모두 갑판으로 나가 본격적으로 작업 준비를 시작한다. 환하게 집어등을 켠 배에서 첫 그물을 내리기 시작한다. 무서운 속도로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그물. 한참을 내려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 540폭이라 1시간쯤 불어요. 깃발을 매던 막대는 부표를 띄울 때 사용한다. 그물이 워낙 길다 보니 부표를 여러 개 내리는데 번호를 적은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500m마다 깃대를 꽂은 부표를 바다에 띄워. 번호가 있으니까 1번, 2번 그 음식 넘버 음식 안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의장이 잘라졌다. 이제 망대를 찾아야 되나? 망대 먼저 의장을 잊어버려. 그런 게 망대를 찾기 위해서 망대를 끼우는 기라. 그물 아래쪽에는 그물을 바다에 쉽게 가라앉히기 위해 발도를 달았는데 이를 순서에 맞게 내보내려면 어부들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어디 돌을 하나 안 주고 나가냐? 에이! 어이씨! 살살. 갑판장은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못한다. 모든 거 다 조심해. 저 짱돌도 조심해야 되고, 저 줄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차하면 사람 차고 넘어가 버려. 어장 안 할 때는 서른들하고 장난도 하고 이런데 어장할 때는 이제 신경이 예머지잖아. 사고 나면 모든 것이 책임이 있으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선원들의 안전은 최우선이다. 그물을 다 내리는 데에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조기잡이의 투망 작업은 대부분 새벽 4-5시에 시작된다. 물때에 맞춰야 하다 보니 잠자는 시간을 포기하고 일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다. 힘들죠. 하던 일이라 어느 정도는 좀 익어가지고 잘해요. 체험하는 사람들은 못해요. 다시 4-5시간을 고기가 잡히길 기다린 후 첫 그물을 내린 장소로 이동한다. 오전 9시 드디어 그물을 올리는 일이 시작된다. 먼저 그물과 연결된 밧줄을 올린다. 점차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조기가 그물코에 박혀 달려 나온다. 싱싱한 조기가 한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갑판 위에 쫙 늘어선 선원들은 그물을 당기는 일에 몰두한다. 또 한 무리의 선원들은 그물코에서 조기를 떼어내는 작업을 맡는다. 하지만 웬일인지 촘촘히 박혀 올라와야 할 조기들이 보이지 않는다. 선원들은 빈 그물을 쉴 새 없이 올리기만 할 뿐이다. 어느샌가 말이 없어진 이들. 표정이 좋지 않다. 한 시간이 넘게 조기가 보이지 않는다. 안 올라오면 빈 고물이죠. 내려보세요. 오늘 첫 선이니까 거기 없어요. 이럴 때 누구보다 마음을 졸이는 사람은 선장이다. 그의 시선이 그물에서 떨어질 줄을 모른다. 첫 그물 때 뭐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나요? 주로 보면은 첫 그물 때 좀 힘들어. 그 이유가 있어요 따로? 아니 이유가 있는가 원래 그 여기저기를 애들이 안 해봐갖고 애랑 정치가 좀 힘들지 찾기가 어역을 찾기가. 한두 번 이제 실수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아니 너무 빨리 뺀다고? 자. 어장을 잘못 찾은 건 아닐까? 그물을 너무 빨리 뺀 건 아닐까? 바다에서의 일이란 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들 뿐이라지만 선장의 마음은 그저 무겁기만 하다. 3시간 만에 그물을 올리는 작업이 끝났다. 선원들은 일사불란하게 배 위를 정리하고 잡은 조기들을 세척한다. 이날 잡은 양은 총 10상자. 원래 평소에 많이 나오는데 한 번에 얼마씩 나와요? 지금 이 점심시간까지 하면 5, 60개, 80개씩 막 따요. 마음은 안 좋죠. 고생하면서 좀 많이 잡아야 되는데. 잡은 고기들은 바로 냉장 창고에 보관한다. 일이 마무리되자 선장은 곧바로 배를 몬다. 조기 어장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선원들에게 조기를 발견했다는 신호를 보낸 선장. 어망 탐지기에 조기떼가 모습을 드러냈다. 선장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다시 투망 작업이 시작됐다. 유자망어업은 그물을 물속에 수직으로 펼쳐서 조류를 따라 흘려보내면서
물고기가 그물코에 꽂히게 하는 방법이다. 투망 작업을 할 때면 가판장은 물론 선원들도 바짝 긴장을 놓지 않는다. 엄청난 속도로 내려가는 그물. 그런데 이때 그물이 엉킨 채 우르르 내려가는 것이다. 놀란 선원들이 투망을 멈췄다. 엉킨 그물을 풀려면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 행여나 선원 누군가의 발이라도 딸려 들어갔다면 큰 사고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한순간순간이 긴장의 연속이다. 그렇게 잘 봐야 돼. 그거 완전은. 엉킨 그물을 하나하나 직접 풀어 다시 바다에 내린다. 덕분에 투망 작업은 하염없이 지체되고 있다. 매번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는 항상 예기치 않게 터진다. 꼬인 그물이 어느 정도 풀어지자 손을 돕기 위해 달려왔던 선원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다. 돌이 걸려서 나갔어요. 이제 다른 돌을 걸고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나갈 걸 걸고 나가버려요. 돌이 계속 엉망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 그냥 망치죠. 안 되죠. 그물 많이 사고가 나죠. 그물을 가라앉히기 위해 달아놓은 발돌은 그물이 내려가는 순서에 맞춰 제때 내려가야 한다. 때문에 투망 작업을 할 때 두세 명의 선원은 이 발돌만 챙긴다. 가판장이 매서운 눈빛으로 작업 현장을 지켜본다. 마지막 그물까지 내려갔다. 시간은 조금 지체됐지만 무사히 투망 작업이 끝났다. 바쁘지 말고 넌 딴거 해, 딴 거. 너 그자. 한 차례 힘겨운 일과를 마친 선원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이들. 이들에게 한 끼 식사는 의무와 같은 것이다. 몇 개 줘도 먹어야 돼요. 일을 하려니까. 그러면 배고픈 게요. 점심밥을 12시나 1시나 먹는데 지금 안 먹으면 이제까지 일을 하면 배고프잖아. 그 사람이 지쳐버려요. 무엇 하나 녹록하지 않은 바다에서의 일이 이들을 더욱 강인하게 만들고 있다. 조기가 걸려들길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선원들은 부지런히 다시 작업을 준비한다. 지난 조업에 빈 그물을 올려야 했던 이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그물을 올린다. 그물을 올리기 시작하자 여기저기 그물코에 꽂힌 조기가 보인다. 황금빛 배를 드러내며 모습을 나타낸 녀석. 한두 마리가 아니다. 여기저기서 들뜬 목소리들이 터져나온다. 오늘은 먹고 데려간다. 씨알 굵은 녀석들이 그물에 가득 매달려 올라온다. 그물코마다 촘촘히 박힌 조기들이 선원들의 일손을 신나게 부추기고 있다. 하나 여보세요.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아 좋죠. 이거 걸리면 오늘 먹고 들어가야 돼. 뽑아서. 그물을 올리는 즉시 옆에서는 조기를 그물에서 떼는 작업에 들어간다. 일일이 손으로 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고기가 다치지 않게 떼내야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여간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아니다. 떼낸 조기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깨끗하게 씻는다. 이렇게 모든 과정에서 손발이 착착 맞아야 일이 수월하게 진행된다. 상자에 조기가 쌓여가는 동안 그물에서도 계속해서 조기가 올라온다. 아, 손놀이 좀 빨리.
나는 마 올라오면 바로 걸로 빨리 잘라. 그물 길이가 14km에 달할 뿐만 아니라 그물에서 조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보다 못한 선장이 일선을 거들기 위해 나왔다. 고기가 많이 잡힐수록 작업 시간은 천정부지로 늘어나는 것이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기쁘다. 조기잡이 어선들은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가장 많은 어획량을 기록한다. 대목인 이때 총 어획고의 80% 이상을 올리기 때문에 어부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아 이거 큰일 났어. 이 날새는 보통. 뭐 이거 하루 이틀 해봐야지 뭐. 걔 걸렸다고 날만 깔지 하는데 뭐. 알았죠? 누구 하나 노는 이 없지만 일은 해도 끝이 나지 않는다. 계속 밀려 올라오는 조기에 선원들 손길이 분주하기만 하다. 2~3시간 쪽잠을 자고 5시간이 넘게 그물을 올렸다. 물이 타는가 봐요. 내가 많이 설치니까 내가 안 설치면 일이 안 돼. 이번에 내가 설치해 일이 되니까. 점점 하루해가 저물어가고 밤이 찾아온 바다 위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그물 작업을 한다. 이렇게 밤새 그물을 올리는 일은 조기잡이 어부들에게는 일상이다. 조기 여장을 찾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기를 반복하는 일. 이 일이 보름간 계속된다. 지금 오늘 하면 180개 땄어요. 정부물이 거기에 이렇게 걸려면 1000장 나와. 한 번에요. 저 1000장에 만방에 1억. 이때까지 180상자, 12시간째 그물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물을 다 올린 것이 아니다. 이 고기 다시 제낀다고. 머리 아프다. 제끼는 것도 힘들어. 이걸 어떻게 제껴? 그거는 문제. 쭉 떼버려. 시간이 지날수록 어부들의 표정에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안 힘드세요? 이 고기 많이 걸리면 막 피곤한지 모르지. 그러다 이제 다 이제 일 끝나면 좀 피곤하지 이제.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런 건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날새는 거는. 세척 작업까지 마친 상자들은 그대로 냉장 창고로 들어간다. 손들을 유지해야 상품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부지런히 그물을 올리는 선원들의 배 옆으로 중국 배 한 척이 모습을 나타냈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온 타국의 배들은 허가를 받아야 조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어선만 1600여 척. 그런데 작업을 하던 선원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뭔가 사고가 발생한 모양이다. 놀란 중국 선원들도 한 곳을 응시하고 우리 쪽 선원들은 일선을 놓고 마는데 그물이 저쪽 배에 닻에 걸린 것이다. 공들여 뿌려놓은 그물을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차가운 겨울 바다 위에서 밤낮 없이 이어지는 강행군. 파도는 점점 높아져가고 바닷바람과 싸우며 조업은 계속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바다. 높이 3m의 성난 파도는 선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거듭되는 시련 속에서 난항에 부딪힌 선원들. 됐어. 험난한 삶의 터전 바다. 이곳에서
쉽지 않은 조기잡이 여정이 계속된다. 조기풍어를 맞은 목포. 장장 8시간 동안의 항해. 조기 여정을 찾아 나선 이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황금빛 조기를 올린다.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목숨을 건 위태로운 작업이 계속되고 14km 거대한 그물과의 사투가 펼쳐지는 가운데 점점 조기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만선의 기쁨도 잠시. 중국 어선과 마주친 이들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된다. 중국 어선의 닻에 그물이 걸린 상황. 갑판장의 표정이 굳었다. 애써 내린 그물이 찢어진 것도 가슴 아프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 선원들을 더 힘들게 한다. 게다가 불법 어선까지 활개를 치는 바람에 어종은 씨가 마르고 그물이 망가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다행히 이번 사고는 잘 수습됐지만 억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방금처럼 막에 서로 그물 걸리기도 해요. 아, 저기도 국물도 빼먹으러. 없이 뭐. 옛날에는 한국 줄 로프를 다 가져가 버렸다고. 그렇게 우리나라 여선들이 그물도 잊어버리고 막 표시막이 없어져 버리니까. 애타고 속상하기는 선장도 마찬가지다. 다 중국 배 다. 그런데 지금 찍힌 것이 다 배예요. 중국 어선이 많아지면서 자꾸 사고가 나는 게 문제다. 중국 배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겁나 어마어마해. 목포 쪽 배타적 경제 수역에 허가를 받아 조업을 오는 중국 어선이 1,600척. 거기에 올해 목포 해양경찰청에서 검거한 불법 어선도 140여 척이나 된다. 어민들의 시름이 깊을 수밖에 없다. 새벽을 향해 가는 시간. 선원들은 16시간째 그물 올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선원들은 그물을 통째로 냉장실에 쌓고 있다. 몸이 지쳐서이기도 하지만 너무 오래 그물을 올리다 보면 조기의 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다. 그물 사이사이 얼음을 넣는 것도 빠뜨리면 안 된다. 밤새 일하면 안 힘드세요? 아 힘들지. 안 힘들었어요. 우리 열심히 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 먹고 살지. 장장 14km의 그물에 조기가 빼곡하게 올라온다. 시간이 지날수록 냉장 창고에 다 들어가지 못한 그물을 갑판 위에 산처럼 쌓기 시작한다. 얼음 창고도 바닥을 드러낼 즈음 그물 작업이 끝났다. 그물을 올리기 시작한 지 20시간 만의 일이다. 20시간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내내 서서 무거운 그물을 올렸으니 얼마나 지칠까. 짠물에 젖은 작업복을 벗으면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허기가 급히 밀려들 터이다. 때마침 배 안에서는 라면을 끓이기 시작한다. 영하의 날씨에 바다에서의 일은 그야말로 고역이다. 파도 치는 배 위에서 찬바람 맞으며 힘든 시간들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이 일은 할수록 고되고 지날수록 역경이다. 잠을 못 자니까 힘들지 선원들이. 고기가 그물에 걸려오면은 그때가 재미지지. 고생하더라도. 조업을 마치고 한 배 가득 조기를 싣고 입항한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선원들의 일은 다시 시작된다. 상자에 담아놓은 조기를 옮겨야 하는 것이다. 크기에 따라 한 상자에 100마리 내외의 조기가 들어가는데 무게가 약 20kg 안팎에 달한다. 199개요. 아이고, 자, 하고 맞춰보시오. 한 작업.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서둘러 작업을 하는 이들. 그렇게 2시간가량의 하역 작업이 끝났다. 차는 어디로 가요? 저 법성포 수협에 가서 이제 판매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세찬 바람이 부는 목포항에는 어김없이 어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전날 조업에서 배에 쌓아두었던 그물을 내려야 한다. 때문에 선원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찌감치 나와 작업을 시작한다. 그물을 올리는 데에도 오래 걸렸지만 남은 작업도 만만치 않다. 자, 거기 많이 그러게 뭐 올라오기 힘들니까 힘이 되니까 어디서 하는 거. 끝이 보이지 않는 그물. 남자들이 배에서 그물을 내리면 여자들이 서서 조기를 떼낸다. 겨울 칼바람 속에 작업 나온 주민들이 그물을 둘러싸고 서서 작업을 시작한다. 이때 그물은 망가져도 상관없을 정도로 조기에 상처가 나지 않게 떼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래야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물에서 조기를 떼내면 바로 옆에서 깨끗하게 물로 씻는 작업을 한다. 씻어낸 조기는 얼음물에 살짝 담근다.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얼음을 펴서 거창에 보관하고 냉장 돌리면서 그러면 이게 고기가 늘르면 이게 밥바래진다고. 한번 냄새 나보면은 저기는 영원히 아무리 잘 씻고 굴비를 만든다 해도 냄새 나고 끝까지. 조기가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니 어부들의 노고에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 뿐이다. 주민들은 요즘 매일 10시간 이상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만큼 조기가 많이 잡혀 기분은 좋지만 추운 겨울에 종일 서서 작업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많이 추우세요? 추워. 추워서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옷을 단단히 입고 나와야 돼. 아랫돌이 쉬게, 오랫돌이 쉬게. 많이 힘드세요? 아이고 힘들지. 나이 먹어서 그런 건데 안 힘들어서 다리 아프고. 힘든데도 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먹고 살란 게 누가 안 벌어다던데. 먹고 살라게? 그러게 먹고 살란 거지. 바다는 이처럼 풍요로운 선물을 내주지만 결코 쉬이 허락하지는 않는다. 그럴수록 더욱 억척스럽게 삶을 일궈온 사람들. (20여 명이) 달라붙어 오전 내내 작업을 했지만 일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끼니때가 되자 삼삼오오 모여 앉은 사람들. 밥상을 앞에 두고 5시간 만에 처음으로 앉은 셈이다. 내 입에 들어갈 밥보다 자식들 끼니 걱정하며 살아온 세월.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기껍게 받아들인 고된 삶이다. 어때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 아프요. 날씨가 더 추우니까 그리고 정말 좋다고 못 보죠. 그냥 먹어야 일을 하니까 먹지. 일하기 위해 먹고 또 그 힘으로 가족을 지켜온 이들. 너무 맛있어. 씩씩하게 밥그릇을 뚝딱 비웠다. 이제 또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또 따야죠. 소화도 안 되시고.
오후가 되자 바람이 점점 거세기 시작한다. 선장 최강주 씨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항구를 서성인다. 날씨가 좀 안 좋아. 속이 타지 어찌 안 타겠어. 그것이 금전이 딸린 문제라 속이 많이 타지. 바다 날씨라는 게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으니 이럴 때면 손을 놓고 지켜봐야 하는 어부들은 애가 탄다. 오후 출항을 준비했던 선장은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날 밤 언제 그랬냐는 듯 바람이 잦아들었다. 보름 일정을 잡았으니 잡은 조기를 내려놓으면 보름 동안에는 밤이든 새벽이든 바다로 나가야 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작업지 화물선이라 경비적인 거. 이제 운전은 갑판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장 잠깐 옷 갈아입으라고 도와준 거예요. 정리하라고요. 아, 교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얼마나 잡고 싶으세요? 아, 그 욕심이 한정이 있거든. 어장을 찾아 바다로 나가길 8시간. 선원들은 다시 그물을 내린다. 만선이 될 때까지 끝없이 반복되는 일. 그물을 내리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목숨을 잃을 만큼 위험한 상황도 발생한다. 그물을 내리고 고기가 잡히길 기다리는 동안 파도가 점차 거세지기 시작한다. 게다가 바람까지 불어 낮은 속도의 항해에도 배가 심하게 흔들린다. 날씨는 점점 험악해져 가는데 여기까지 와서 작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 선원들은 그냥 서 있기조차 힘든 배 위에서 그물 올리는 작업을 시작한다. 저마다 수십 년이 넘게 가족의 삶을 바다에서 건져 올린 이들이지만 이런 날씨만큼은 아직도 적응하기 힘들다. 바람 때문에 작업 속도는 느려도 어느새 상자에 조기가 쌓여간다. 다들 묵묵히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세 시간째 바람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되는 악천후 속에서도 선원들은 높은 파도와 싸우며 조업을 이어나간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는 이들. 순식간에 굳은 날씨를 보였던 하늘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져 가고 다시 평화로운 오후가 찾아왔다. 조기는 다른 어종에 비해 깊은 곳에 산다. 보통 수심 100m에서 200m에 이르는 심해에 서식하는데 그래서 물때에 맞춰 그물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투망 작업은 주로 새벽에 이루어지고 바로 몇 시간 뒤에는 다시 그물을 올리는 일이 이어진다. 덕분에 조기잡이 선원들은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도 만선이 되면 이틀을 꼬박 잠 한숨 못 자고 고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모두가 갑판 위에서 분주한 사이 선원 중 한 명이 식사 준비에 나선다. (1년 365일) 중 280일 이상을 바다에서 생활하다 보니 칼질 솜씨도 예사롭지 않다. 갓 잡아 올린 생선들을 손질해 넣으면 그날의 주요리가 되고 또 반찬이 된다.
이렇게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것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둔 이들만의 특권이다. 식사 준비가 끝날 무렵 어느새 선원들이 음식 앞에 모여 앉았다. 매일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며 끼니 때마다 마주하고 밥을 먹는 이들. 회사인 지 오래됐어요. 제가 네. 한 40년. 40년? 몇 살 때부터 사신 거예요? 16살. 제일 힘들어 이게. 유자만 이 조일말이 치고 배조일 치고 힘들어. 아침까지 낙고기 따야 돼 그냥 서서 29시간도 딸 수 있는 거고 또 28시간도 딸 수 있는 거고 이는 몰라 이 고기 이제 걸린 대로 이제 많이 걸리면 이빨이 걸리면 뽑아 씹고 들어가고 그 중간에 걸리면 다 따야 돼 선들이 서서 아까 따는 집 맞지요? 그게 따야 돼. 그 힘들어 서서 딴다는 게. 끼니를 챙기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 든든하게 먹어둬야 한다. 모든 것이 바다의 시간에 맞춰진 삶이다. 그날 밤 하늘에서 눈방울이 떨어지더니 바람이 부는지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한다. 급기야 배가 자리를 이동하는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홍도. 홍도예요? 홍도 피양가 피양. 아주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이 또 불어요? 물때를 맞추고 어로 작업 장소를 선택하고 선원들을 지휘해야 하는 선장. 때문에 선장은 날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배는 어느새 홍도 근처에 도착했다. 정박할 장소를 물색하는데 이미 정박해 있는 배 옆으로 자리를 잡은 후 어선끼리 묶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같이 묶어둬야 홀로 파도에 쓸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홍도에는 이날따라 궂은 날씨를 피해 정박한 어선들이 빈틈없이 들어찼다. 졸지에 일손을 놓게 된 선원들은 선실에서 휴식을 취해보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고기를 못 잡으니까 좀 깝깝한 거 있어요. 깝깝한 거. 배에 있으니까. 쉬어도 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이제 고기 잡아갖고 와서 입항해갖고 가에서 이제 편안히 있어야지. 이거는 언제 또 작업 나갈지 모르잖아요. 아니 불편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뿐이다. 참 희한한. 밥 먹어라. 밥 먹어 밥. 기관장 최창배 씨가 동료 선원의 목소리에 몸을 일으킨다. 꼴랑이 안 나와. 다음은 손 들어도 먹겠냐 저놈이. 이렇게 해야 이제. 이렇게 해봐야 돼. 하트 모양. 하트 모양. 에이 뱃놈 한방에서 케이크를 쓰게 하자 그래. 자 알겠습니다. 이거 생소해 있어요. 그거. 찌어다닐 건데. 많이 먹으라고. 생일을 맞은 최창배 씨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한 것이다. 그래도 별다른 묘미는 있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세고 저렇게도 세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는 게 진짜 신기한 일이죠. 맛있게 나와. 바다에서 거친 일을 하다 보니 서로 살갑게 지내지 못할 뿐이다. 저마다 비슷한 상처 한두 개씩은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다. 시간 정비하다가 기아하고 기아 사이로 손가락에 들어가 버려. 비관을 많이 해. 처음에는 비관을 많이 해. 사춘 젊었을 때 사춘 간침에 이제 와서 아니 처음에는 후회는 없어. 얘들 뭐 지금 나름대로 크고 있고. 우리 거는 지금 따는 거지. 바다가 안겨준 상처는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남은 세월 큰 탈 없이 무사하게 배를 탈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앞으로 배를 다니면 몇번 다니면서 한 몇 년, 2, 3년, 3년 잘 다니는 사람들.
거기 따로 보기 그러는 건 뭐. 6, 7평을 아까 물서 내가 봤어. 얘를 준비하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 부부끼리. 정말이지. 그날 밤 눈은 밤새도록 내렸다. 다음날 아침 굵은 눈발이 여전히 홍도 항구를 적시고 있다. 배 안에서 쉬고 있던 선원들이 장비를 손보기 시작한다. 눈 내려갖고 이거 큰일 나. 적발돼가지고 이거 작업 못해요. 눈이 오면 불편한 것도 물론 손시렵고 추운 게 불편하지만은 작업을 못하잖아. 작업을 바람 부는 게. 불편한 마음으로 장비를 손보는 이들 가운데 유독 신난 표정으로 몸까지 흔드는 선원이 눈에 띈다. 저건 뭐지? 저 뜨거운 나라라. 눈을 신기해하는 그의 모습에 선원들도 한바탕 웃을 수 있었다. 오후가 되자 점차 눈발이 약해지고 드디어 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조기잡이 배는 다시 바다로 나간다. 바다는 성난 모습으로 어부들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그 풍요로움으로 어부와 가족들의 생계를 지탱해 주기도 한다. 부지런히 그물을 올리다 보면 바다는 어느새 조기를 줄줄이 내준다. 이것이 바로 어부들이 바다에서 치열한 하루를 보내는 이유다. 때로는 당당하게, 그리고 때로는 겸손하게 바다에 인생을 바친 이들. 열심히 하면은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뭐 나이가 60 거의 다 됐는데 부부끼리 노후 대책에서 살면 되는 거지. 나는 절구제비가 진짜 좋아요. 그걸로 해서 우리 가족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 편을 하시게. 남 추운데 이런데 저게 아들 밀어서 하라고 하라고 진짜 같이 할게. 내가 알아서 내가 내일 하든 제일 하든가. 아이고.